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난서 광태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7단원의 글의 구조에 따라 요약하는 7번째 그리고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수업도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난번에 우리 글을 요약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요약이라는 거는 글에 있는 중요한 생각을 간략하게 간추리는 활동을 말했었어요. 그러면 이 방법에는 어떤 게 있었냐? 바로 열거, 그리고 비교와 대조가 있었죠. 그쵸? 비교는 비슷한 점,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을 찾는 거였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는 것도 있었죠. 순서요.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은요 한지돌이라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한지돌이 글 읽기 시작해봅니다. 근데 한지돌이 이게 뭘까요? 뭐길래 한지돌이라고 할까? 바람돌이?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길래 뭐 한지돌이? 한지돌이가 대체 뭘까? 자, 우리가 그러면 일만 읽어보자고요. 교과서 264쪽부터 267쪽까지 되는 길인데 모르는 단어를 좀 밑줄 치면서 읽어봅니다. 읽을 때 이 모르는 단어 좀 짐작도 하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죠? 지금 바로 읽어 오세요. 한지돌이, 글 이종철, 그림 이춘길. 옛날, 아주 먼 옛날의 사람들은 오래 기억하고 싶은 일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을 바위와 동굴벽에 새기고 그렸대. 하지만 그렇게 새기고 그리는 건 쉽지 않았어. 게다가 바위나 동굴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잖아. 땅바닥이나 나무 토막에 그리기도 했지만 땅바닥에 그린 것은 금방 지워져 버렸고 나무 토막은 잃어버리기 일쑤였지.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쓰기 쉽고 그리기 편한 것, 옮기기 쉽고 간직하기 좋은 것을 찾았어. 흙을 빚어 점토판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쪼개 엮거나 풀 줄기 안쪽을 얇게 벗겨 겹쳐서 쓰기도 했어. 옷감이나 얇게 편 가죽을 사용하기도 했지. 그러다가 종이를 발명한 거야. 쓰고 그리기 쉽고 가볍고 간직하기 좋은 종이를 말이야. 나는 종이 가운데 으뜸인 한국 종이 한지야. 옛날 중국에서 최고로 친 고려지도, 일본에서 최고로 친 조선 종이도 모두 나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니? 제일 먼저 당나무를 베어다 푹푹 찐 뒤 나무 껍질을 훌러덩훌러덩 벗겨서 물에 불려. 그러고는 다시 거칠거칠한 겉껍질을 닭칼로 긁어내고 보들보들 하얀 속껍질만 모아. 이렇게 모은 속껍질은 삶아서 더 보드랍게, 더 하얗게 만들어야 해. 먼저 닭솥에 물을 붓고 속껍질을 담가. 그리고 콩대를 태워 만든 잿물을 붓고 보글보글 부글부글 삶아. 푹 삶은 다음에는 건져내서 찰찰찰 흐르는 맑은 물에 깨끗이 씻어. 이제 보드랍고 하얗게 바른 속껍질을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닭 방망이로 찧어 가닥가닥 곱게 풀어야 해. 쿵쿵쾅쾅. 솜처럼 풀어진 속껍질은 다시 물에 넣고 잘 풀어지라고 휘휘 저어. 그런 다음 닭풀을 넣고 다시 잘 엉겨 붙으라고 휘휘 저어주지. 아, 한지를 물들이려면 지금 준비해야 해. 잇꽃으로 물들이면 붉은 한지가 되고 치자로 물들이면 노랑, 쪽물은 파랑, 먹으러 물들이면 검은 한지 되지. 이번에는 엉겨붙은 속껍질을 물에서 떠내야 해. 촘촘한 대나무 발을 외줄에 걸어서 앞뒤로 찰방, 좌우로 찰방찰방 건져 올리면 물은 주룩주룩 빠지고 발 위에는 하얀 막만 남아. 젖은 종이처럼 말이야.
이렇게 한 장 한 장 떠서 차곡차곡 쌓은 다음 무거운 돌로 하루 정도 눌러서 남은 물기를 빼. 마지막으로 차곡차곡 눌러둔 걸 한 장 한 장 떼어서 판판하게 말려야 해. 따뜻한 온돌 방바닥이나 판판한 벽에 쫙쫙 펴서 말리면 드디어 숨쉬는 종이 한지 완성! 보기 좋게 글씨를 쓰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데는 내가 제일이야.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질겨서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거든. 나는 숨을 쉬니까 집 단장이 더 좋아. 더운 날에는 찬 공기 들여 시원하게 하고 추운 날에는 더운 공기 잡아 따뜻하게 하지. 또 습한 날은 젖은 공기 머금어 방 안을 보송보송하게 하고 건조한 날은 젖은 공기 내놓아 방 안을 상쾌하게 하지. 따가운 햇볕을 은은하게 걸러주는 건 기본이고 말고. 낡은 옷장에 나를 겹겹이 붙이면 내 새 옷장이 되고 요리조리 모양 잡으면 안경집, 벼룻집, 갓집이 되지. 바늘 실 골무 같은 바느질 도구 넣는 반지꼬리도 될 수 있어. 옷 만들 때는 옷본, 버섯 만들 때는 버선본이 되고 말고. 한겨울 옷 속에 나를 넣어 꿰매면 얼마나 따뜻하다고. 그뿐인가? 여기 보이는 게 전부 나로 만든 물건이야. 나를 새끼줄처럼 베베꼬와 종이 노끈으로 만들어 엮으면 신발부터 부통, 베개, 방석, 망태기가 되지. 옷칠하고 기름 먹이면 물 안 새는 표주박, 항아리, 요광도 되고 말고. 저기 보이는 찻상, 부절판, 그릇은 물론이고 팔랑팔랑 시원한 부채도 돼. 저 위에 걸려있는 탈도 모두 나로 만든 거라고. 나는 흥겨운 놀이에도 빠지지 않아. 방패연, 가오리연이 되어 하늘을 훨훨 날 수도 있고 제기가 되어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뛰기도 해. 풍물패 곡갈 위에 알록달록 핀 예쁜 꽃도 바로 나야. 나는야 못하는 게 없는 제주꾼 한지돌이. 나는 지금도 너희 곁에 있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맞혀 볼래? 여러분 잘 읽어보셨나요? 읽어봤으면 다음 진행해 볼게요. 우리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 볼 겁니다. 이건 교과서에는 우리가 적는 건 없어요. 그냥 선생님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고요. 첫 번째 이 글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한지를 만드는 과정과 그 한지의 쓰임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과정을 먼저 얘기해 보자고요. 첫 번째 과정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밑줄을 같이 쳐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나무를 베어다 푹푹 찌고 겉껍질을 긁어내어 보드랍고 하얀 속껍질만 모읍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요, 속껍질을 삶고 씻어서 더 보드랍고 하얗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과정은 속껍질을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찢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과정으로는요, 풀어진 속껍질을 물에 넣어서 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닭풀을 또 넣고 또 젓습니다. 일단 물에 젓고 속껍질을 젓고 닭풀을 또 넣고 또 젓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엉겨붙은 속껍질을 물에서 떼내 이제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올려놓고 돌로 눌러줘요. 쌓아서 돌로 눌러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눌러둔 것을 한 장씩 떼어서 판판한 벽에 펴서 말리는 거죠. 떼서 판판하게 말립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됐고요. 한지돌이에서는 설명하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만드는 과정 같은 순서랑 그 다음에 쓰임새로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죠. 순서랑 나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글이나 꼭 한 가지로만 요약하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요약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야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시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은 어떤 구조로 요약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보자고요.
도서관에는 많은 책이 있다. 도서관의 책은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 빌릴 수 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읽을 책을 선정한다. 도서관에는 많은 책이 있으므로 그 가운데 어떤 책을 읽을지 먼저 결정하고 해야 한다. 그러고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책을 찾는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낱말들이죠. 바로 먼저, 그리고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 십진분류법을 활용하면 빌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런 다음 사서 선생님께 빌릴 책을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사서 선생님께서 대출 확인을 해주시면 책을 빌려갈 수 있다. 여기도 중요한 낱말들이 있죠? 바로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낱말들은 꼭 동그라미를 치셔서 여러분들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순서대로 요약을 하는 게 좋겠죠. 다음 이렇게 요약을 하면 처음에 아까 동그라미 쳤던 부분만 짝짝짝 골라보면 읽을 책 고르는 거, 그 다음 빌릴 책을 찾고 빌릴 책을 제출하면 대출 확인 후 사선생님이 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시범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종이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을 만큼 쓰임새가 많다. 종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기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점심시간에 친구와 놀려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 때 재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종이를 어디에 쓰는지 그 쓰임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이가 어디 쓰이는지를 동그라미 쳐보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연습장, 그림 그리기, 비행기 만들기. 그래서 이거를 요약을 10거를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요약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종이 쓰임새가 뿅뿅뿅뿅뿅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수학 문제 풀이 연습장과 그림 그리기 재료 그리고 종이 비행기 재료 이렇게 쓰인다 라고 요약을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쉽죠? 자, 이제 직접 요약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선생님 시범 잘 봤죠? 근데 요약하기 전에 우리 글의 내용들 잘 체크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글의 내용들 이제 교과서에 좀 적으면서 진행해 볼게요. 268쪽입니다. 한지도리를 읽고 요약해 보자고 하는 건데요.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을 찾아 그 뜻을 짐작하고 짐작한 뜻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걸 한번 보세요. 짐작을 열심히 해봤고 만약에 정말 짐작을 해도 너무 모르겠다 할 때는 국어사전도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볼게요. 글을 읽고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글을 크게 나누어 볼게요. 지금 세 가지로 교과서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264쪽에서는 종이가 만들어진 까닭을 얘기했고요. 265쪽은 뭐였죠? 어떻게? 한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쭉쭉쭉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하고 네 번째 어떻게 다섯 번째여서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쭉쭉쭉 나왔어요. 그 다음에 266에서 267쪽은 그 외에도 나는야 한지돌이 하면서 어디에 쓰인다 하는 한지의 쓰임새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제 요약을 해보라고 하는데 무슨 구조가 어울릴지 각각 보자고요. 아까 같은 각각의 지금 과정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265쪽 같은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정별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순서대로 차차착 할 수 있겠고요. 한지의 쓰임새 같은 경우는 266쪽, 267쪽은 한지의 쓰임새니까 이렇게 각각 짠짠짠 해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어디에 쓰인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쭉쭉 이런 거 종합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뿅! 264쪽은 종이를 쓰는 까닭이었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쓰기 쉽고 그리기 편한 것, 옮기기 쉽고 간직하기 좋은 것을 찾아 종이를 발명했다. 종이 가운데에서 으뜸은 한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65쪽부터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겠죠.
과정이었어요. 아까 한지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당나무를 베어다 쪄서 겉껍질을 긁어내어 보드라운 속껍질만 모은다. 그 다음 속껍질을 삶고 씻어서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찢는다. 또 그리고 나서 풀어진 속껍질을 물에 넣어 젓고 거기에 닭풀을 넣어 다시 젓는다. 마지막으로 엉겨붙은 속껍질을 물에서 떠내 한 장씩 쌓아 두는 다음 그것을 한 장씩 떼어 판판하게 말리면 한지가 완성이 된다. 자, 다섯 번째 과정이랑 마지막 과정을 지금 합쳐서 썼어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때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말들을 이어주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잘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66쪽에서 267쪽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한지의 쓰임새였으니까 한지는 쓰임새도 많다라고 탁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조종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또 안경집, 갓집, 버선본, 부통, 푸주박, 찻상, 부채, 탈 따위의 생활용품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또한 연, 제기, 고깔, 장식 따위의 놀용품을 만들 때도 사용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어디에 쓰는지 빨간색 부분들이죠.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른 과목의 교과서를 읽고 요약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았죠 오늘? 네, 글 읽는 것만 조금 길었을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신나는 수업 화TV 였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유익하게 보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국어 시간에 만나요. 안녕.